자, 오늘은 식민사학 완전 정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제가 야마토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6년에 백제가 야마토와 정식 국교를 수립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한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야본성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갖다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좀 이제 집어넣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그 일환의 하나로 만들어진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전시죠. 근데 여기에 가야와 외라는 이 항목을 보면은 가야본성의 가야와 외 보면은 366년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국립중앙박물관의 회탁이나 연표에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일반 관람객들은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거니까 당연히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역사학은 반드시 근거를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어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책에 나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야본성을 하면서 쓴 연표에는 아주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313년에 낙랑군 멸망하고 사기 이렇게 써놨죠. 314년에 대방군 멸망 사기, 그 다음에 366년에 가야탁순 백제와 외의 교류 중개 소기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가야탁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희한한 용어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369년에 가야칠국, 그래서 비사벌, 남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이게 이제 가야칠국이라는 거예요. 이 가야칠국이 백제외 연합의 공격을 받음 하고 다 속이 써놨어요. 그러면 먼저 이 사람들 쓰는 용어 자체가 이 사기는 삼국사기를 뜻하는 거고요. 유사는 삼국유사 뜻하고 서기는 일본 서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국사기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 공간이 부족합니까? 왜 안 쓰냐? 삼국사기를 쓰면 요 서기도 일본 서기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라고 앞에 일본자가 붙는 거를 쓰면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겠죠? 일본자를 빼기 위해서 서기자를 썼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가렸고, 다 빼놨죠. 313년에 낙랑군 멸망 삼국사기, 314년에 대방군 멸망 삼국사기, 이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삼국사기에. 313년에 낙랑군이 멸망했으면, 그 다음에 중국 사료에 나오면 안 되죠? 낙랑군이 중국에서 세운 군현 아니에요. 중국 사료에 그 외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거짓말로 자기네 이 식민사학자들이 머릿속에 그냥 있는 걸 갖다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 뿌리는 뭐냐? 전부 다 일본인들이 주장한 거 지금까지 따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아까는 366년에 백제와 외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라고 써놓고 여기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가야탁순이 백제와 외의 366년 백제와 외의 교류를 중개했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 가야칠국을 보면 비사벌, 남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라고 써놨죠. 가야칠국이. 그런데 삼국사기에 나오는 육가야를 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금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이렇게 나오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66년에 백제가 외와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삼국사기 뭐라고 하고 있나 보죠. 삼국사기 백제 본지 근초고왕 21년이죠. 이때 봄 3월에 사신을 보내 신라를 예방했다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368년에는 그 3월 정사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고 써놓고 사신을 신라로 보내 좋은 말 2피를 주었다. 같은 해에 삼국사기 신라봉기는 마찬가지로 3월에 백제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제와 신라가 이에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있는데 백제가 야마도와 국교로 수립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죠. 제가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 해방 76년 되도록 그냥 총독부 역사관 추종하고 그냥 일본 하면 무조건 일본 역사관 추종하는 남한의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대학사학과를 다 장악하고 있는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뭔가 안 쓰는 용어로 쓰면 뭐라 그랬어요? 아, 저거 일본인도 끌어들였구나 라고 보면 100% 맞다 그랬죠? 이것 때 366년도 다 일본 거 끌어들인 거예요. 국교로 수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일본 서기 끌어들인 건데요. 일본 서기의 신공 46년도의 사건인데 46년 봄에 신공왕후가 사마숭례란 이름을 탁순국이라는 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까 가야탁순 이상한 용어 나왔죠? 여기 일본 서기에 나오죠? 탁순국왕 말금한기가 사마숭례에게 말했어요. 아깝지 않아 2년 전에 백제인 구저를 비롯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한테 탁순국왕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제왕은 동방에 일본 귀국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등을 보내 그 귀국에 조공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찾다가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신등에게 귀국과 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왕께서 반드시 깊은 군왕의 덕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백제왕이 구저를 비롯한 세 사람의 사신을 탁훈국에 보내가지고 동방에 일본 귀국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귀국이 있는데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싶은데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 바치니까 그 일본 귀국이 어디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해서 탁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 내용들을 보면 다 유치하기가 짝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디 어떤 나라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 나 그 나라에 조공을 좀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너 사람 보내가지고 너 그 나라 어디 있는지 조공 바치고 싶은데 좀 가서 알아봐. 이랬단 얘기잖아요. 일본 귀국 문장도 일본이란 용어 언제 나와요? 670년에 나와요. 그 전까지 뭐였습니까? 다 왜죠? 왜라고 불렸는데 여기는 벌써 일본 귀국이라고 쓰지도 않은 용어를 써놨어요. 그건 우리로 말하면 400~500년 전에 아, 나 대한민국이란 나라로 가고 싶은데요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래 동쪽에 귀국에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통한 지 오래돼서 그 길을 알 수가 없다. 바닷길이 멀고 파도가 험해서 큰 배를 타야 가까스로 통할 수 있다. 비록 길과 나루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가겠는가 라고 했더니 백제 사신들이 그 일본 귀국에 사신이 오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양 제국인 백제가 외로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터벅터벅 예물 들고 선물 들고 대구까지 터벅터벅 내륙으로 가가지고 일본 귀국에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수야마스가 여기를 갖다가 대구라고 하고 김영부라고 고려대 명예교수 이 사람도 그냥 나는 김영부정은 다 수야마스 걸 따랐다라고 하니까 대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해양제국인 백제가 한강에서 배 타고 일본 가면 되지 대구까지 걸어와가지고 일본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김태식 교수는 아, 대구가 아니라 창원이다. 창원이고 대구고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역사하고는. 여기가 왜 탁순이냐 왜 창원이냐 뭐 근거 없어. 그냥 우린 거기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 일본 서기를 보거나 이걸 믿는 사람들 보면 IQ 테스트부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탁순왕에게 이제 야마도에서 왔다는 신공왕후가 보냈다는 사마숭례가 탁순왕에게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겸인은 시종을 뜻하는 건데 자기 시종 이파이하고 탁순 사람 과구라는 인물을 백제국에 보냈어요. 파견해갖고 그 왕을 위로했습니다. 왕이 야마도에서 온 사신은 너무 높아서 본인이 직접 안 가요. 그냥 자기 종한테, 자기 따라온 종한테 야, 네가 가서 백제 왕 좀 가서 위로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나타나니까 이때 백제 초고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후하게 대우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색비단 한 필과 그 다음에 이 각궁도 주고, 그 다음에 철정, 특히 철정이 뭐냐면 덩이쇠예요, 덩이쇠. 철정 40매를 줬어요. 이건 뭐냐면 요 일본 허기 쓴 사람들로 요 당시에 자기네가 대철 기술이 없다,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다는 거를 인정하고 쓴 거예요. 철정 40매를 이파이에게, 사마숭례의 종에게 폐물로 줬죠. 그 다음에 다시 보물창고로 열어가지고 초고왕이, 백제 초고왕이 여러 진귀한 보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진귀한 보배가 많이 있는데 미국에 조공하려고 해도 길을 몰라서 뜻은 있었지만 따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신에게 부탁해서 계속 조공품을 바치려고 합니다. 백제 초고왕이 야마도에서 보낸 사마숭례, 그 사마숭례가 자기 종을 갖다 보냈더니 이렇게 바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파이가 일을 받들어 돌아왔는데 아까는 조금 전에 사마숭례라 그러더니 사자가 어느 순간에 지자로 바뀌었어요 또. 그래서 지마숭례에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지마숭례가 백제왕의 선물을 갖고 야마도해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일본 서기 신공 46년을 366년의 사건이라 그러는데 일본 서기로 환산하면 서기 246년의 사건이에요. 일본에서 46년을 여기 신공 왕후 46년을 246년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120년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는 366년의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일본은 6세기 중엽까지 야마도에는 제철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군초고왕이라고 하는 일본 서기에서 초고왕이라고 나온 백제왕이 덩이쇠 40매를 그 사마숭례의 종인 이파이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이런 걸 갖다 고려대명역에서 김현구 씨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 외가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 철정, 덩이쇠를 비롯한 선진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의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을 비롯한 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 사람들은 아까 백제 초고왕이 이파이에게 철정 갖다 바친 게 다 사실인데 나중에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치겠다는 약속 보증을 위해서 왕자를 인질로 바쳐가면서 우리 계속 철정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일본 서기의 시작을 1000년 정도 끌어올린다, 여기서 내린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기전, 사실은 이 서기전 660년에 일본이 시작하는 걸로 조작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120년 끌어올린 걸 갖다 주갑제라고 하는 건데, 주갑제 뭐냐면 60년, 120년, 그 240년, 360년, 어떤 건 기사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서기는 100명이 연구하면 100개의 학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느 게 아까 120년 끌어올려요. 왜 끌어올렸는데 한번 근거 대봐. 근거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국 백제를 제후국으로 격화시킨다. 백제는 삼국인데 자기네 제후국으로 격화시키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본국의 사적과 일본 열돈의 이 분국의 사적을 혼재시킨다 이런 건데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일본 서기 그 보는 법을 가지고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자리에선 그냥 일본 서기는 연대부터가 안 맞는, 처음부터 맘먹고 거짓말 하려고 쓴 역사서인데 전 세계에서 일본 구구파들, 황국사관론자들하고 한국의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남한 강단사학자들만 철저하게 믿는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칠지도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그 공후왕, 제후왕에게 공급할 만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백제왕도하는 그 백제왕의 세자가 야마도에 내린 건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이 제후왕에게 후왕에게 공급할 만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제왕이 실지도를 헌상했다,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맘먹고 관계를 갖다가 백제가 삼국이고 야마도가 제후국인데 이걸 거꾸로 바꿨다는 걸 실지도에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의 아주 드문 양심적인 학자인 교토대 우에다 마사키 교수는 실제로는 백제왕이 후왕인 외왕에게 하사한 칼이다. 이 칼에 새겨진 명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린 하행문 형식의 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서기하고 삼국사기의 내용이 안 맞으니까 삼국사기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971년에 백제 무령왕 지석이 공주에서 우연히 발견됐잖아요. 그 지석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백제 사마왕께서 62세로 계면은 523년 5월 7일에 딱 세상을 떠난 걸로 나왔어요. 삼국사기를 보니까 523년 5월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가지고 해와 달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삼국사기의 정확성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인들하고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단만의 일본 서기가 진짜고 이 삼국사기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나이토 토라히로라고요. 이 사람이 그 일본의 교토대의 역사를 이끌던 중심적인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의 관계가 왜 역전됐나?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아방 일본의 고대사 연구가는 일본 서기의 기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본 서기의 기년, 연대가 다 거짓말인 걸 알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고사, 삼국사기 등 그 조선고사의 기년을 참고하고 더욱이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일본 서기는 연대부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연대부터 안 맞으면 딴 얘기도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일본 서기 연구하는 사람들도 일본 서기는 연대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으니까 그 연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같은 그 우리의 한국의 옛 사서들을 기준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맞춰봤다는 거예요. 연대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그러다가 이만희수류, 금서룡이죠. 이 금서룡, 그 현재 남한 강단사학들은 너무너무 존경하는 영원한 스승이죠. 그 이만희수류 박사가 양국 고사의 근본적 연구 및 삼국사기가 이용한 진화사적 등의 연구로부터 종래 연구법을 일변하여 일본 고사에 실려있는 사실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저 조선총독부하고 경성제대에 근무했던 이만희수류가 일본 서기가 다 진짜고 삼국사기 다 가짜야 이렇게 우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엄청나게 밀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서기는 사실이고 삼국사기는 가짜로 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만희수류라는 악질 식민사학자하고 이 식민사학자가 근무했던 조선총독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경성제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우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가짜고 일본 서기가 진짜라고. 외국 같으면 이게 일제강점기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저 이기동 그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을 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난 이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할 때 나라 국자가 어딘지 궁금하다 그랬죠.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착수했던 슈다수키치, 이만희수류 등의 일본 학자들은 문헌고등학의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 비판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개왕, 근초고왕 이전의 백제본기 기사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논단되어 그 사실성이 부인되고 말았다. 근초고왕 이전의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초고왕 때부터로 사실로 믿는다고 주장하게 되었나? 왜겠어요? 야마도 외에서 흰공항우가 보낸 사신 사마숭례의 종인 이파이에게 엄청나게 선물을 줘가면서 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싶은데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초고왕부터는 사실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그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 역사학자들이 100% 저렇게 주장하면 일반 학자가 깨기 어려워요. 저거 조금만 비판하면 뭐 유사사학이네 사이비네 막 공격하죠. 그러면 이들하고 결탁된 언론이 또 막 공격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해방 76년까지 유지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 최재석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논문을 썼어요. 이분은 여기 나온 대로 뭐라고 썼냐면 자기 자서전인 역경의 행운에서 일본 고대 사학자들은 거의 전부 고대 한국도 야마도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려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란 건 고대 한국이 다 야마도 외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야마도 외의 속국으로 나오는데 삼국사기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가짜지. 그러면서 이만희 수류가 우기니까 총독부에서 막강한 물력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해방 76년이 되도록 아주 친일 색채, 머릿속에 그냥 친일 색채 정도가 아니라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그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이 해방 76년이 되도록 그걸 신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재석 교수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대 사학자인 이병도, 이기배, 김철준, 이기동 등도 아까 이기동 봤죠? 한결같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나는 1985년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과연 조작되었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공개 질문을 하였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2010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 사이에 이병도, 이기배, 김철준은 나의 비판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내 나이 이기동 교수보다 20대 정도 연상이니 내 사후가 아니라 내 생존 시에 나의 비판을 답을 주기 바란다.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는가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했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편지를 다 보냈어요. 답해달라고. 이거 다 대답 안 하고 분리해지만 강단사학자들은 말 안 합니다. 강단사학자를 저희가 토론회 하자고 여러 번 주청하죠.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언론 통해서 뒤에서 딴소리 하죠. 근데 다 죽고 나서 이기동은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이기동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 최재석 교수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네, 학계 원로라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하니까 최재석 교수가 학계 원로 대접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한 이야기예요.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이 최재석 교수가 이렇게 고대 한국도 야마도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했다는 게 과한 말이 아니에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다 고대 삼국을 야마도의 식민지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고려대 명예교수 김영구 교수죠. 또 동북아 역사재단 전 이사예요. 이 사람이 쓴 글을 직접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나. 한편 일본서기 웅략기에 의하면 왕녀들 대신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곤지도 백제 왕자라는 거예요. 도일 목적, 일본으로 간 목적이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의다랑이나 만화군, 사하군 등은 곤지 파견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하고 있다. 따라서 의다랑이나 만화군, 사하군 등의 파견도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 왕족들의 파견이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왕녀들의 파견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 백제에서 왕녀들을, 공주들을 야마도에 보내가지고 일왕, 이 김영구 씨는 반드시 천황이라고 써요. 고대고 지금 이거 반드시 천황이라고 쓰는데 백제에서 공주를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진원이라는 그 공주가 웅략 때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웅략이 불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이 지진원은 공주가 아닌데도 이 김영구가 공주로 조작한 거예요. 백제에서는 공주들을 왕녀로, 그 공주들을 인질로 천황을 보내는 그 관례가 있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야마도에서 웅략이 백제에서 보낸 공주를 불태워 죽였더니 요번엔 백제가 실례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 왕족들을 인질로 보내가지고 천황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 조태성 한국일보 기자, 요 카르텔 보세요 한번. 김영구에 대해 뭐라고 썼나. 김영구 명예교수가 임나일본부 연구를 시작한 것 자체가 임나일본부서를 격파하기 위해서였다. 김명애 교수는 90년대 초 미국의 개건 교수로 갔다가 임나일본부설이 일부 교과서에 실린 것을 보고 충격받아 연구를 시작했다. 그가 쌓은 연구 결과는 한일 역사 분쟁 해결을 위해 2002년 만들어진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 토론 자리에서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쓰인 책이 2010년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다. 20년 동안 식민사학을 반박했더니 한순간에 식민사학자라 매도당할 처지에 놓은 셈이다. 임나일본부설에서 김영구 씨가 뭐라고 했나 직접 보죠. 그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임나일본부설을 허구인가를 썼다 그랬죠. 한국 측 입장이라고 하면서 김영구 씨 뭐라 그랬냐면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보다는 한반도 남부지배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일본 학계의 이른바 남선경영론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남선경영론은 남조선경영론을 줄임말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남조선경영론을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한반도 남부경영론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김영구 이 사람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 직접 쓴 거예요. 이 기자들이 얼마나 독자들을 갖다가 악의적으로 속이냐면요. 이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여기는 한자 빼야 돼요. 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하고 일본 입장에 동조하는 한국 식민사학들하고 같이 모여서 했는데, 눈 뜨고 못 봐요, 이 책 보면은. 이걸 갖다가, 아주 마치 한국적 입장이 뭐가 있어요. 그냥 야마도가 한국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대로 써놓는 거고, 삼국사기 초기로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시간 따로 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백제를 어떻게 봅니까? 보통 사람들은 중국 자료에 대륙백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김부식이 쓴 백제는 반도백제 이야기만 주로 써준 거예요. 대륙백제는 조금 써주고. 그 다음에 일본이란 야마도해란 나라는 백제에 한 담로, 제후국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거짓말도 있고 사실도 있고 과장도 있어요. 일본 서기에도 나와요. 야마도에서 임금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빈이라 그러는데 임금이 죽은 시신의 이름이 백제 대빈. 궁을 줬어요. 이름이 뭐냐? 백제궁. 그 절을 줬어요. 절의 이름이 뭐냐? 백제사. 그 옆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 백제천. 이렇게 다 나와요. 일본 서기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인 구급파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만 이런 거 전혀 안 보인다는 듯이 한국에 불리한 것만 추출해가지고 사실이라 그러고 삼국사긴 다 가짜라 그러죠. 그래서 국사는 백제사를 가지고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사가 해방됐겠어요? 전혀 해방 안 됐죠. 해방 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 신석호가 황국사관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역사학계의 하나뿐인 정설로 삼았어요. 식민사관이란 이름표를 실증사관으로 바꿔달고 겉으로는 식민사관 극복했다라고 거짓말시키고 실제로는 식민사관만 추종하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은 비판하면 테러 수준의 공격을 당하죠. 아까 멀리 갈 거 없죠. 이 조태성이
여기서에서 제욕을 잔뜩 써놨어요. 김영구 이렇게 말한 사람의 남자 왕족들의 파견이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왕녀들의 파견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마치 한국 입장에 쓴 것처럼 독자적으로 호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글이 이게 테러지, 이게 신문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정치는 커졌어요. 그리고 미스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일본이 경제보복한다니까 촌스럽게 왜 저래? 신경도 안 쓰잖아요. 대다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일본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오직 이 식민사학자들만 아직도 총독부 시절인 것처럼 일본 추종하느라고 너무 이 보통 사람 눈에 보기엔 정상적으로 안 보일 정도로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모든 역사 권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정권 바뀌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깨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힘이 돼서 이 역사관을 어떤 선거가 되든지 간에 이 역사관이 어떤가를 가장 중요한 투표의 기준으로 삼아야, 그래서 이 역사관 잘못되면 국회의원도 못 되고 대통령 못 되겠구나, 시의원도 못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퍼져야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저쪽 그 식민사학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결의 열쇠는 무한말에 동학 농민혁명 일으키고 의병전쟁 일으키고 나라 빼앗기니까 독립전쟁을 우리 선조들이 일으킨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역사 독립군이 돼서 이 사태를 바로 잡는 길밖에 없습니다.